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이사가 되고 이사 생활을 몇 년 하고 제가 처음에 그 3년 만에 이사가 될 정도면 여러분 일 잘했겠죠? 일 잘했어요. 실제로. 뭐 일 못하는 사람 승진 빨리 시켜주겠어요. 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꿈에 나타날까? 굉장히 좋아도 했어요. 물론 강박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임원 생활을 몇 년 하고 제가 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하고 저 자신한테 방금 말씀드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도대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참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 헛살았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창업하면 여러분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잘하긴 잘하는 일이 맞는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자기개발 카페니 뭐 우리 이제 KBC 인재스쿨 같은 이런 단체가 많아요. 서울에는. 제가 그다음에 서울에 살았으니까. 막 일주일에 3번, 4번 강남을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강의랑 강의는 다 들어다녔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와닿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게 답이. 그 일은 안 하고 강의 들어다녔어요. 강의 들으러. 참 우리 와이프도 대단해요. 그런 거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와중에요.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백범기념관에서. 서울의 효창운동장 옆에 가면 백범김구 선생 기념관이 있어요. 이 첫 강의장이 거기였어요. 여기가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 친구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사진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만 여기가 한 300명 앉아도 될 만큼 넓은 강의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신 손님들이 전부 다, 그 청중들이 전부 다 자기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었어요. 웃음 전문 강사, 뭐 유머 강사, 뭐 저 같은 강사. 그런 강사들만 한 50명 이상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은 집어치워놓고 매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40, 50분 할 강의 준비를 일주일 이상 했어요. 일주일 이상. 역시 꿈에도 나타나더만요. 여러분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게 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빨리 이루어집니다. 제가 강의 나가가지고 차 바꿀 계획 있으신 분 물어보면 많아요. 언제 바꾸실 계획인데요? 하면서 잘 몰라요. 꿈에 나타나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나시는 분은요. 차 1년 내로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최종호 선생님 제 말 실감나시죠? 소렌토 대한민국에 출시되기도 전에 사신 분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둘째 문제고 무조건 사고 보게 된다 이 말 사람이. 꿈에 나타나야 돼요. 꿈에 나타나요. 사고 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꿈까지 꾸면서 막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장에 탁 올라섰는데 무대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떨리든지 저는 원래 강의하면 잘 안 떨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말 떨렸어요. 프레젠테이션은 많이 했는데 강의는 처음이니까.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40분 동안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준비한 걸 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 그 50명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못하고 25명 이상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앞에 강사도 3명 있었어요. 제가 4번째 강사였어요. 4번째 강사. 이 3번째 강사들은 전부 베테랑 강사예요. 막 신문에 나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4번째 마지막 강사였거든요. 아무도 제가 새내기인 줄 모르죠. 오늘 첫 강의인지 모르지.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들은 강의 중에 최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게 립서비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믿고 싶었어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어쨌거나 수십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이제 칭찬을 해주고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때 강의 제목이 이겁니다. 성공을 향한 웃음 전략.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계기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직접 성공하는 데는 소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 성공하게 해주는 데는 소질이 탁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깨달음이 온 거지 어느 순간. 이게 방황한 지 2년째쯤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업을 정해야 되겠다. 업, 뭐 여러분 유식한 말로 사명 이런 걸 좀 정해봐야 되겠다. 해서 정해진 게 바로 여러분 인재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이름이 처음에는 KBC 인재 서포터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카페인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재 스쿨로 바꾼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정한 게 인재 서포터예요. 풀면 인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인재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이 일 평생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를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재 소프트 산업을 탁 정했죠. 이게 김병철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정한 거죠. 여러분 밖에서 인사할 때는요. 뭐 하십니까? 그러면 인재 소프트 안 그럽니다. 강의합니다. 그러고 맙니다. 인재 소프트입니다 하고 인사하면요. 생뚱맞게 봅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강사입니다 합니다만 저는 강의를요. 강사하고 싶어서 하진 않습니다. 인재 서포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해 보니까 강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죠. 책에 보면 직을 추구하면 언젠가 실업자가 되지만 업을 추구하면 다른 많은 직들이 따라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업이 인재 서포터인데 따라오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강사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사람과 인재 서포터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사람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강사는 강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벌려고. 여러분 제가 돈 벌려고 강의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뭘 고민하십니까? 다 돈이지. 5천원, 만원, 15,000원, 2만원. 오늘 또 돈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중히 돈으로 보이면 여러분 열정이 생기질 않습니다. 돈한테 무슨 열정이 생기노?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 서포트로서 여러분을 보면 뭐로 보입니까? 다 인재지 않습니까? 그 인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서포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땀나는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겨울에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강의하면 땀이 납니다. 땀이. 항상 땀이 나요. 물론 이렇게 까칠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체질이 그래서 그렇지 뭘. 근데 여러분 열정으로 강의를 안 하면 땀이 좀 덜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은 중요합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책 쓰는 겁니다. 책 쓰는 거. 책을 쓰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자특 강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책 아니에요. 뭐 제가 직접 혼자 다 쓴 건 첫 번째 책이고. 또 방법이 있죠. 대구 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책 안 읽어요. 서울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지하철이 그렇게 10,000원인데도 막 이렇게 찡겨가지고 책을 봐요. 대구는 지하철 타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서 있는 사람은 조금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 빈자리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 잡니다, 앉아가지고. 다 잡디도 앉아서. 정말 책 안 읽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여러분 평균 책 읽는 권수가 1년에 1점 몇 권입니다. 1년에 1점 몇 권. 그런데 대구 사람들은 아마 0점 0 몇 권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 책 좀 읽게 해야 되겠다. 책 좀. 책 왜 안 읽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빠서요. 바빠서. 근데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술 마실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구 칠 시간이 있죠. 골프 치러 갈 시간이 있어요. 책 읽을 시간만 없어. 책 읽을 시간만. 희한하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제가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책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책 한 권 읽은 효과 이상 나게 해줘야 되겠다. 사실 책 한 권 읽어봐도 다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책 한 권을 강의로 들으면 읽은 사람보다 기억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읽고 북텔링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했잖아요. 오늘이 여러분 북텔링 60회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60번째 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북텔링에만 매주 나와도 1년에 책을 52권 읽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 매주 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북텔링이에요. 그 북텔링이라는 걸 했더니 또 어떤 직업이 따라옵니까? 북텔러라는 직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북텔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1년쯤 지나니까 지금은 전문 북텔러 소리 듣습니다. 책을 제가 30권 이상 북텔링 했으니까 전문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북텔러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북텔러라는 직업이 따라오더라 이 말이죠. 그만큼 업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업. 그러니까 이왕 일을 할 거면 직업을 추구해가지고 실업자 되는 것보다 업을 추구해서 그 업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들을 많이 가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루하루를 사는 자기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글을 하나 써도 이 글을 인재들이 읽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글을 돈 받고 써야지. 망한 기한 맞추려면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낸 책도요. 책 내려고 쓴 책이 아니라 칼럼들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쓰다 보니까 제 카페에 다 있는 내용을 책으로 엮은 거죠, 사실은. 쓰다 보니까 이거 책이 될 만한 분량이 됐어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일을 하고 사실 거면 자아실현을 위한 일을 하시면 좋겠고 자아실현을 위한 일을 하려면 자기 업이 뭔지를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업이 없는데 어떡하나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몇 년 걸려요. 지금 당장 안 생긴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죽기 전까지 못 찾는다는데 뭘. 여러분 인생 수업이라는 책 보면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썼잖아요. 그 책 보면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임종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모아놓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그 책 보면 그 책에 있는 97%의 사람이요.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살았어. 이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이런 말 안 합니다. 야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출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돈 좀 더 모아서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일 후회스러운 게 죽기 직전에 제일 후회하는 게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살 걸. 몇 프로? 최소한 90% 이상이.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해가지고 죽기 전에 찾으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일이 뭔가를 찾은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인재 서포터라는 업이더라 이 말입니다.